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핵심 인물들이 말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십니까? 자,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인물 바로 이 세 사람인데요. 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그럼 누가 항소 포기로 받아들였느냐, 이걸 두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어제 그 노대행이 대검 과장들이랑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정 장관이 얘기한 것만 나왔는데 어제 대검 과장들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들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처럼 독촉을 해서 급하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설득했다. 이렇게 설명을 대검 과장들에게 어제 저녁에 한 겁니다. 또요. 네. 어제 오전에는 대검 연구관들 또 항의 방문차 찾아왔는데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실까지 고려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의미를 놓고도 계속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노대행은 어제 그 자리에서 법무부에 누가 그랬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법무부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네. 이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정성호 장관이랑 통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진수 차관과 통화한 것으로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항소 포기하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다. 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진수 차관이 항소 포기하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했는지 일단 취재를 해보면은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사들과 만나서 설명하기는 내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한 건 아니다. 또라고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게 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차관은 정작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취재가 됐다는 거면 이게 지금 말이 엇갈리는 건데, 그럼 이남희 기자, 노대행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면 혹시나 추가 해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아마도 더 추가로 해명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검에서도 검사들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노대행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뭐 이진수 차관이 7일 날 진짜 막 급박하게 전화 와서 큰일 났다, 항소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수 차관이 그런 말 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해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나서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전원 이런 것들 또 언론통을 통해서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떤 의견을 노대행에게 전달한 것인지도 쟁점이지만 어쨌든 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뜻을 검찰에 전한 건 지금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럼 이게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지 더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더 따져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발언의 의미부터 나아가서는 그 의미에 따른 평가까지도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법무부나 행정부처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때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낼 때는 신중 검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뭐 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을 전달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따라서 이것이 과연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혹은 나아가서는 지휘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따져볼 것이고, 만약에 이제 지휘에 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들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일부에서는 이 지휘 방식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직접 총장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결국에는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에 대해서 전달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최대한 지휘권을 자제해 왔던 것,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독립성을 존중을 해서 최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자제해 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절성 여부도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노대행이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논란의 발언이요. 또 있어요. 이 밑에 빨간 줄 보면은요, 바로 그러니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걸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이면 대통령실을 거론하는 거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남희 기자, 이게 어떤 취지인지 대통령실 입장까지 좀 정확히 따져봐야겠어요. 양쪽의 입장을 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려했다? 그럼 지시받은 거야. 이 질문부터 떠오를 겁니다. 예? 일단 어제 대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려했다 그 말이 뭔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만석 대행의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대검 연구관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소를 하면 뭔가 검찰 조직이 망가질 것 같은 위기감 같은 거 느꼈다. 정말 고충을 호소하면서 힘들게 결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어제까지는 공식 브리핑이 없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자들이 물어볼 기회는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저희가 취재한 바로도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를 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노대행을 향한 어떻게 보면 사퇴의 압박이요, 검찰 안팎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의원 50여 명이 자, 오늘 저렇게 대검찰청 청사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대회를 열고 노대행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요, 자, 외압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맞받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도 열었고요. 자, 이남희 기자, 노대행 일단 오늘 출근은 안 하고 지금 숙고에 들어간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혹시 사퇴 의사 기류가 좀 감지됩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좀 더 깊이 고민하며, 만약에 정말 본인 뜻과 다른 어떤 뭐 오보가 나온다거나 만약에 네. 이렇게 된다면 대응을 할 텐데 일단 좀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태 이렇게 누가 지시했냐도 문제지만요, 이걸 넘어서서 항소 포기 자체가 적절했냐, 이걸 두고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에는요, 바로 추징금이 있습니다. 428억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잖아요. 1,600억 가까이를 지금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1,600억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서 검찰이 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 7,815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요, 1심은 473억 원만 지금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7,300억 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환수 문제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위원장이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맞붙은 쟁점이 뭡니까? 네,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형사사건,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했을 때 이 부분까지도 추징을 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부패 재산물 몰수법인데, 일단 조국 전 위원장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 규정을 보면은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이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그때야 이제 몰수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성남 씨가 존재하고 또 성남 씨가 소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추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곧바로 또 반박을 합니다. 일단 해당 규정에 대해서 현저히 피해자가 그런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성남시가 그러한 피해자다. 특히나 이번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성남시가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 현재 곤란하다라는 점을 판결문에도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근거로 든 그 규정에 따라서 추징이 가능하다라고 또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느 쪽 말에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조금 더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칙적으로야 피해자가 있는 이런 재산 범죄에 있어서 국가가 추징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관련 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산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 재판부가 성남시의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점을 증거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일단 현 시점에 있어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조인으로서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 더 따져봐야 될 쟁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어제 그 정성호 장관이 이거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실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형사 사건에서 그런 따지는 것보다 민사 재판에서 이 손해액을 산정받고 따지는 것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어려워요? 네, 통상의 경우에는 이런 범죄, 경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결국 이제 중요한 그런 입증들은 주요한 또 입증들은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어서 상당한 입증력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더 이상 추징 액수를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민사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검찰과 같은 그런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당사자가 진행하기에는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예. 일단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소식은요.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